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2차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고 발생 요인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에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약물에 대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방이나 비처방 약물들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그런 서랍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약을 한 곳에 보관하고 혹 빠뜨린 약이 있는지 또는 대상자가 감춰놓은 약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대상자가 복용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든가 또 중복 사용 또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을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에는 약물 복용과 관련한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주고 간단한 스케줄을 만들어 주어서 제 시간에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약의 그 개수를 좀 확인해서 대상자가 처방대로 복용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도움 없이 약을 먹지 못하는 대상자는 그 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꼭 필요할 때만 주고 대상자가 약을 삼켰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약은 버려야 할 필요가 있죠. 또 의사를 우리가 방문할 때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이 기록된 그런 처방전을 꼭 가져가야죠. 그리고 비타민이나 또 비처방 약을 식탁 위나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또 식당에서 안전 수칙을 보면요. 주방 기구들은 가능한 그런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기 가구의 어떤 전원은 반드시 꺼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념통은 식탁에 놓지 않도록 하고요. 그 조리용 칼이라든가 가위는 그 잠금 장치 있는 서랍에 보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그런 기본적 안전 수칙을 따르고 또 해롭거나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그런 음식에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가구라든가 조명, 또 가정 내의 어떤 장식, 바닥 재질에 대한 그 안전 수칙을 보면요. 집안이라든가 또는 그 가구의 모서리라든가 그 예리한 부분은 가능한 덧대기를 해서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낮과 밤 모두 적당한 조명을 켜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색이나 어떤 도형, 기호로 구간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조명은 가능한 밖에 유지하되 빛이 마루에 반사되어서 대상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간접 조명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는 그런 복도의 어떤 야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의 광택을 줄여서 대상자의 눈이 부시지 않게 하고 대상자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양탄자 같은 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걸어 다니는 길이라든가 침실에서 또 화장실 가는 길에 있는 그런 장애물은 전부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그런 장애물 제거로 인해서 가능한 주위 환경을 단순하게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동 제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이동 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물 이런 것을 꼭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리나 유리벽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리에 스티커나 그림을 붙여 놓아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관련된 안전 수칙을 보게 되면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든 그런 화기를 가능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그런 것을 대상자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경고 문구를 써서 부착을 하고 또 때로는 가스불도 점검하고 가능한 한 담배는 끊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활용품 등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것을 사용해서 가스 밸브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아는 장소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서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운전 관련 안전수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치매 정도가 이제 도로 주행 시 위험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가능하면 반드시 운전을 그만두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화 관련된 그런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치매 관련 그런 인지 능력 장애로 인해서 운전에 필요한 그런 능력이 점차 소실되기 때문에 운전 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치매 대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정기적인 그런 기능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치매 대상자가 아닌 그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택시와 같은 그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조석에 앉아서 방향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대상자를 보조석에 앉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쇼핑이라든가 또 사회활동이라든가 종교활동을 위해서 셔틀버스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그런 교통수단을 미리 마련해서 직접 운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가능한 치매 발병 초기에 세우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키를 뺏는다든가 운전면허증을 없앤다든가 자동차를 팔아버리는 이런 상태의 극단적인 방법은 대상자를 흥분시키고 화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의 원칙을 보면은 익숙하고 그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품위와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그런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그러한 환경이어야 되고요. 또 치매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그런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는 우선 여러 가지 이 현관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욕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현관은 계단이 있는 경우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오르내리기 쉽게 하고
또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를 고려해서 문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거실과 베란다에서 혹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시켜서 베란다는 추락 방지를 위해 덧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욕실과 화장실은 미끄럼과 낙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용 깔개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거주하는 그런 방에는 익숙한 그림이라든가 어떤 사진을 부착하고 그리고 환경은 가능하면 단순하면서도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하면 그런 환경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구를 선택할 때는 쉽게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가 없는 것을 선택하고요. 의자는 팔걸이가 있고 딱딱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한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치매 중기로 이렇게 진단을 받은 그런 85세 이제 어르신이 계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이분은 현재 집에서 또 부인과 함께 살면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고 있는 그런 어르신입니다. 좁은 아파트에 여러 가지 살림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 거실 바닥에 널려 있고요. 또 식탁 위에는 약병이 있고 부엌에는 조미료병이 손이 닿기 쉬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인이 되시는 분은 81세인데 또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시간을 늘 기다리곤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치매 대상자가 방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화장실에서 여러 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상자에게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의 그 주거 환경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대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런 개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복잡하게 널려 있는 그런 살림을 또 정리하고 또 특히 바닥에 널려져 있는 그런 물건을 치우고 전깃줄 등 그런 이런 것들을 가구 뒤로 넣어서 정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있는 그런 약통은 우리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엌의 양념통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칼이나 가위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낙상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집안 환경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주 미끄러졌던 그런 화장실에는 대상자의 부인과 상의해서 미끄럼 방지용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치매 대상자인 75세 남성분이 계시는데요. 이 어르신이 20세부터 계속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최근에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런 신호를 또 잘못 보내고 잘못된 레인으로 자꾸
움직이는 이다 보니 또 때로는 가야 할 곳을 지나친다든가 또 익숙치 않은 곳에서는 길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주차를 할 때도 제한 구역을 알리는 그런 삼각대를 잡고 들이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에 흠집이 많이 생겼고 또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고 경고를 받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운전을 그만둘 것을 부탁하였지만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잠깐 실수한 것뿐이라면서 다음에 주의하면 돼 라고 얘기해서 운전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주행 시 위험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운전을 그만둬야 되는데 운전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문제와 운전을 그만두는 것으로 인한 어떤 그 독립성이라든가 또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그 조절감, 뭐 상실과 같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치매 대상자의 운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하든지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그 가족의 그런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점차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초기 치매 대상자를 위해서는 갑자기 운전을 중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운전 기회를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든가 운전 면허증을 없애버린다든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그런 방법은 오히려 치매 대상자를 흥분시키고 또 화가 나게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치매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하고 치매 대상자가 택시와 같은 그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이나 사회활동이라든가 종교활동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나 그 자원봉사 등을 이용한 그런 교통수단을 미리 마련해서 직접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계획은 치매 대상자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치매 대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주거 환경과 예방에 대한 문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